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이죠. 라면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아, 라면요? 네네. 한국에서는 이게 그냥 간편하게 먹는 즉석식품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뭔가 좀 특별한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라면은 소울푸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아, 소울푸드. 네. 왜 그렇게 부르는지, 또 라면 한 그릇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오늘 좀 같이 파헤쳐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라면은 사실 끓이는 법만 보면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물 넣고 스프 넣고 면 넣고 뭐 간단하죠. 근데 신기하게 주변 사람들 보면요. 다들 자기가 라면 전문가예요. 뭐 물량은 얼마를 맞춰야 하고 스프는 언제 넣어야 하고 다들 자기만의 비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하, 맞아요. 정말 그렇죠. 아주 어릴 때부터 자주 먹잖아요. 또 직접 끓여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황금 레시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황금 레시피. 물량, 뭐 면을 언제 넣는지, 스프 순서, 또 뭘 더 넣는지, 계란이나 파 같은 거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제 주변에도 보면 꼭 뭘 더 넣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자기가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다. 아니면 어릴 때 엄마나 아빠가 끓여준 그 라면 맛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진짜 공감돼요. 저도 제가 끓인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이 끓여주면 뭔가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쵸? 익숙한 맛. 내가 딱 조절한 그 맛. 네, 그리고 어릴 때 먹던 특정 브랜드 라면, 그걸 계속 찾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익식함이나 추억 같은 게 맛에 큰 영향을 주니까요. 아까 소울푸드라는 말 하셨잖아요. 저도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소울푸드라는 건요, 보통 어떤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절, 어려웠던 시기를 겪으면서 함께 먹었던 음식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어려운 시절에 먹던 음식이요? 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서 그 시절의 어떤 기억, 감정, 또 공동체 의식 같은 게 그 음식 안에 녹아 있는 거죠. 뭔가 이야기가 있는 음식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남부 흑인들의 프라이드 치킨 같은 거. 예전에는 백인들이 잘 안 먹던 부위를 가져다가 튀겨 먹던 것에서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또 이탈리아에는 폴렌타라는 옥수수 죽이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전쟁 때 산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불을 조금만 써서 빨리 만들어 나눠 먹던 음식이었대요. 아하, 두 음식 다 뭔가 어려운 시기와 관련이 있네요. 네, 그런 공통점이 있죠. 힘든 시간을 퍼치게 해준 음식, 같이 나눠 먹으면서 위로가 됐던 음식, 그런 게 소울푸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한국 역사 속에도 분명 그런 음식들이 있었겠네요. 그럼요.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도시 노동자들이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빠르고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국밥 같은 게 있었죠. 아, 국밥 든든하죠. 네.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서 후루룩 먹으면 배도 부르고 추위도 좀 가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라면과 비슷한 역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빠르고 든든하고 따뜻하고. 또 한국전쟁 이후에는 상황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때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걸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김치랑 고추장 넣고 얼큰하게 끓여 먹던 부대찌개가 생겨났죠. 아, 부대찌개. 저 그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부대찌개도 보면 그 당시에는 좀 낯선 재료들이었을 텐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맵고 얼큰하게 바꿔서 먹은 거잖아요.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매운 국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맞아요. 어쩌면 예전에 재료가 부족했을 때 그 부족함을 채우고 맛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매운맛을 많이 쓴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쌀이 좀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밀가루 소비를 권장했는데 그때 라면이 등장한 거예요. 아, 라면의 등장이 그때였군요. 네. 그런데 이 라면에 바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매운 국물 맛이 더해지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죠. 특히 좀 칼칼하고 매운맛을 강조한 라면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게 됐고요. 듣고 보니 라면이 정말 흥미로운 게 그냥 봉지에 써 있는 대로만 끓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바꿔 먹어요. 맞아요.
그게 정말 한국 라면 문화의 재미있는 점이죠. 계란이나 치즈는 뭐 거의 기본이고 만두 넣고 참치 넣고 가끔 보면 우유 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전에 CNN 같은 외신에서도 이런 한국 소비자들을 가리켜서 코노서라고 표현한 점이 있어요. 뭐랄까, 맛을 아는 전문가? 애호가? 이런 느낌이죠. 와, 전문가 수준이군요. 네. 각자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고 그걸 또 인터넷 같은 데서 막 공유하잖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 하면서요. 맞아요. 그런 걸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런 소비자들의 창의적인 시도가 거꾸로 라면 회사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뭐 김치맛 라면이라든지 새로운 맛의 라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아, 소비자가 제품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신기하다. 네, 아주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라면 먹고 발래? 이런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아, 네네, 있었죠. 그게 그냥 정말 배고파서 라면만 먹자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편안하고 격식 없는 그런 느낌? 맞아요. 딱 그거죠.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있자. 격식 차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같이 시간 보내자. 뭐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네. 생각해보면 막 술 마시고 다음날 해장으로 라면 많이 찾잖아요. 그럴 때처럼 아주 부담 없고 편안한 음식, 그게 라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특별한 준비 없이도 금방 뚝딱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근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라면은 가장 만만하면서도 또 가장 편안한 음식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은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라면이 정말 그냥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구나 싶어요.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문화, 그리고 그걸 먹는 사람들의 창의성까지 다 담겨 있는 아주 복합적인 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거죠.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계신 나라나 문화권에도 혹시 이런 라면처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소울푸드가 있나요? 오, 좋은 질문이네요. 만약 있다면 어떤 음식인지, 그리고 그 음식에는 어떤 추억이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희도 정말 재미있게 읽어볼 것 같습니다.